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경기에 대한 전망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주춤한가 했더니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투자에 대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들고 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구간인데요. 하나하나 이 시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또다시 좀 하락을 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요? 네, 타겟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향후의 전망도 안 좋게 제시를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이 1.5% 하락, S&P 500이 0.8%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은 지금 태양광 업체 주식들이 조금 강세를 나타냈는데 썬파워가 2.2% 상승, 시올스 테크놀로지가 3.9% 상승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이 5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가 57억 7천만 달러였는데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EPS는 5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는 69센트였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일단 최악은 좀 면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수요가 감소가 지금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 게임 부분에서는 지금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전년 대비. 데이터 센터에서는 사업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 소폭 상승세, 약 1%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3% 증가를 했는데요. 예상치는 1%였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지금 상품 가격이 오른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말 지출, 즉 11월, 12월 지출을 미리 당긴 결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캔사스시티 연은총재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려면은 경기가 둔화돼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노동시장 약화됐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는 기준금리가 4.75에서 5.25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금리 인상 중단은 논의 대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디트 스위스 측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미국 증시 반등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은데 다수의 악재는 이미 반영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으로는 엔비디아, AMD, 퀄컴, 마블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스카이웍스 솔루션, 쿼보 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클레이스 증권에서는 글로벌 저성장으로 증시 급락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글로벌 경제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전고점 지금 4,800 정도가 되는데 그거 대비 30에서 35%가량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서 좀 소폭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별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체크해봐야 될 그런 소식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가 좀 부진했던 이유가 타깃이 어닝 쇼크가 좀 나왔었는데 월마트 실적과 좀 너무 대비가 되더라고요.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일단 상품 구성에 좀 차이가 있어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음식료품을 위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최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야 되는 필수 소비재고, 타겟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가전제품, 의류, 미용 이런 쪽이 주 구성 품목이다 보니까 지출을 먼저 그쪽부터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실적을 두 개 대비해서 봤을 때 소비가 조금 줄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먼저 급한 것부터는 먼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부터 먼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지난달 소매 판매 지표도 보니까 일단 전달보다는 1.3% 증가는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가격 인상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격 인상 때문에 착시 현상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네. 계속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상품 가격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말 지출을 미리 조금 당긴 결과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비 지표가 늘어가지고 소비가 늘지 않았나 좀 좋게 해석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영향이 상당 부분 좀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연은 총재들의 발언도 체크를 해보면 먼저 킨사스시티 연은 총재는 이제 경기가 좀 둔화가 돼야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 뭐 금리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려면 경기 둔화가 필수적이고 뭐 이럴 텐데 시장은 그러면은 어디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중에. 일단은 뭐 경기가 둔화되고 그러는 게 보여야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결국엔 아직까지는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발언은 뭐 그대로 입장을 좀 드러낸 건가요? 그렇죠. 뭐 기존에 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다만 금리 인상 중단은 아직 뭐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에서 그치기보다는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조금 되지 않을까 이런 여부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S 측에서는 반도체 섹터를 좀 증시 반등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마이크론도 6%나 빠졌고 이 반도체 시장이 좀 악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마이크론이 뭐 안 좋은 전망을 제시하고 내년에도 뭐 반도체 경기를 뭐 비관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6.7% 정도 빠졌는데 네. 최근에 증시의 주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즉 반도체 업종이 주도한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지금 IC 인사이츠, 즉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 측에서는 내년 상반기 한 6월 정도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뭐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은 먼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지금 현재 뭐 지금 뭐 전기차 쪽에 뭐 테슬라 쪽에 주가가 부진하고 빅테크 주식들도 원래 지금 빅테크 주식들의 주가도 지금 부진하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업종이 주도한 거는 맞는데 일정 부분 조금 이제서부터는 뭐 속도 조절은 좀 급등보다는 좀 필요할 것으로 좀 보고는 있어요. 그렇군요. 뭐 엔비디아 실적도 같이 나왔으니까 좀 같이 보면 매출은 예상치보다 좋았고 EPS는 하회했고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번 실적을? 아까도 일단 얘기했듯이 둘 다 부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최악은 좀 피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일단 시간에서 그래서 한 1%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PC 게임 부분 매출이 역시 엔비디아에서 주력인데 그게 네. 이제 전년 대비 한 50%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안 좋았고 하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 즉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전년 대비 매출이 30% 증가했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뭐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악은 좀 피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실적은 뭐 중립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시간 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좀 전해드렸습니다. 바클레이즈 측에서 이제 저성장이 좀 지속이 되면서 증시 급락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분석은 현실성이 좀 있나요? 뭐 급락? 급락이라기보다는 지금 S&P 500이 전고점에서 한 4,800 정도인데 거기서 30에서 35% 정도 빠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한 3,000선이나 3,000 초반을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바클레이스 네. 측에서는. 기존의 IB들 측에서 나온 뭐 더 빠질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선이었는데 그런 비슷한 선으로 보고 있고 지금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통화 완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쉽지가 않다, 어렵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뭐 결국에는 저성장이 앞으로 좀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 침체가 확실히 좀 내년에는 크게 더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살펴드렸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그러면 오늘 흐름이 좀 좋지 않겠죠? 네, 일단은 오늘 국내 시장도 어제 조정 계속 뭐 어제 아니라 뭐 그저께 월요일서부터 조금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조정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이제는 큰 폭으로 순매수는 안 하고 있죠. 뭐 현물 주식에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전히 뭐 중소형 개별주 장세 이슈 있는 것들로는 뭐 이슈 있는 것들로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외국인은 한 방향으로 만약에 매수든 매도든 방향을 잡으면 조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뭐 대기 매수세는 있으니까 뭐 급락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급락이 나오더라도 어제 저점 한번 테스트 해보고
저점에서 조금 더 밀리면은 뭐 요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조정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는 보고는 있어요. 네, 그렇군요. 조정이 당분간은 약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뭐 오늘 마이크론도 안 좋았고 반도체 그러면은 뭐 좀 큰 종목들, 대형주들은 확실히 좀 부진하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대형주를 가지고 네. 2,500에 대한 일단 저항을 확인했는데 대형주를 가지고 올려야지 2,500을 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가격 조정이나 뭐 이렇게 큰 그 가격 조정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역시 조금 시장에 참여하시려면은 중소형 개별주가 훨씬 낫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한동안 대형주의 장세가 펼쳐졌다면 지금은 중소형주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뭐 오늘 또 이슈가 있잖아요. 빈살만 사우디 영세자가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만날 것 같고 총수들도 만나고 뭐 중동붐 기대 어떤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시장에는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앞으로 뭐 추가적인 좋은 소식이 나오더라도 뭐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관련주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너무 이제 기대치가 크면은 또 조금만 기대치가 약해도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맞아요. 결국엔 네옴시티 이쪽 관련주로는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옴시티 한동안 너무 뜨겁게 지수를 달궜는데 약간 사우디 쪽과 엮이기만 해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는 많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주의하는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가운데서 조금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시기에서는 뭐 중소형 개별주들 위주로 매수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쪽으로 그렇게 중소형 개별주를 안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네.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망해보는 게 좀 차라리 좋다고 보고 있고요. 굳이 참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그렇군요. 뭐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다면 굳이 그걸 꺾을 필요까지는 없고 단기적으로 빠른 대응 가능하시다면 중소형 쪽으로 주목을 해보자라는 게 최종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뉴욕 증시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경기 침체 이슈가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밀어붙여 줄 수 있는 만큼 또 그 자체로 리스크가 부각되는 모습 두 가지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종목별로 좀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옴시티 관련한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그동안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보셔야 될지 전략까지 좀 전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